국내 당뇨병 환자 600만 명, 국내 당뇨 위기 인구 2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져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당뇨병. 가장 무서운 점은 점점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인 만큼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혈당 관리가 필수인데요. 요즘 장난삼아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혈당 관리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건강한 건강에서는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을 함께 알아보고 제대로 혈당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혈당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혈당은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농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포도당은 주로 식품을 소화하여 생기는 탄수화물에서 나오는데 혈액 속에서 산소와 함께 세포로 운반되어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사용됩니다. 이 혈당이 제대로 유지되어야 우리 신체가 에너지를 적절히 생산하고 대사 조절을 하는 등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혈당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당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건강을 해친다는 말입니다. 요즘 탕후루를 비롯해 약과 마카롱, 크로플 등 설탕으로 조리한 간식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이러한 디저트엔 당분 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단순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식품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역시 혈당 스파이크 간식이 맛있어. 이런 말을 장난삼아 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혈당 스파이크란 공복과 식후 2시간 사이에 혈당이 급상승하며 심한 변동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때 신체는 인슐린을 평소보다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인슐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혈당이 정상적인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란 호르몬인데요. 만약 이러한 과다 분비가 반복된다면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처럼 세포가 인슐린 분비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의학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말하죠.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대부분은 2형 당뇨병 환자인데 이는 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당이 많은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결국 당뇨병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혈당 스파이크 증상으로는 식후 급격한 피로감, 참을 수 없는 졸음, 집중력과 판단력 흐려짐 등이 있는데 우리 몸으로 들어온 음식물로 인해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졸음과 피로감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혈당 스파이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단기적으로는 갈증을 느끼고 소변을 자주 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양분이 몸에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기도 두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되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단순당의 대표적인 예시는 설탕이고요. 과당이나 물엿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단순당은 소화가 쉽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 인슐린이 과량 분비되고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단순당 대신 복합당으로 필요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현미, 보리 등의 곡류와 양배추, 브로콜리, 연근 등 채소의 풍부한 성분입니다. 운동 역시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 예방 습관입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운동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무 때나 30분씩 걸은 사람과 식후 10분간 걸은 사람을 비교한 결과 후자의 평균 혈당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식후에 앉아있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하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는데 스트레스 역시 코르티솔이라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시켜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혈당을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때문에 식사 후 최소 10분이라도 걷거나 계단 오르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아침에 더욱 위험한데요. 수면 중 오랫동안 공복 상태가 계속되다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갑자기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로 식빵, 팬케이크에 잼이나 꿀을 곁들이거나 우유에 달콤한 시리얼을 넣어서 먹는 분 많이 계시죠? 이처럼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음식은 한두 시간 안에 혈당을 급격히 높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아침 식사로는 단백질, 지방, 섬유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추천하며 샐러드, 삶은 달걀, 요거트, 견과류 등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지방은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더디게 해 혈당 급상승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 시 불포화 지방산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생산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구하기도 쉽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싶다면 식사 시 먹는 순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체에 단 탄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음식 섭취 순서가 식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당뇨병 환자들에게 일주일간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순으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일주일 후에는 거꾸로 섭취하도록 한 결과 채소를 먼저 먹는 경우에서 식후 혈당이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밥을 먹을 땐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먼저 먹고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는 식사법이기도 합니다. 채소로 먼저 배를 채우면 혈당 상승의 주범인 탄수화물을 덜 먹을 수 있고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섭취하면 위장에 단백질이 먼저 쌓이므로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기 전에 에너지로 소모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결론, 요즘 장난삼아 언급되는 혈당 스파이크,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다.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선 단순당이 과다 함유된 식품은 멀리하고 식후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아침 식사 구성에 신경 써야 하며 먹는 순서 역시 중요하다.